만약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? 제가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2바퀴를 굴렀습니다.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.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당연히 저 정도 사고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.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것을 아마 알고 살아라 라고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 자아를 육체와 사고로 이루어진 개체라고 생각하잖아요. 사실은 우리의 피부는 12일이면 다 바뀐다고 하죠. 간세포는 좀 길어서 한 2년이면 다 바뀌고 뼈세포는 한 12년이면 다 새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. 우리가 60평생을 살거나 100년을 살려면은 피부 같은 것은 수십 번, 수백 번 바뀌고, 간도 수십 번 바뀌고, 뼈도 여러 번 바뀌고. 그랬을 때 과연 나의 죽음은 언제 시작되는가? 안녕하십니까.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서문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창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주 위기의 순간, 자기 목숨이 걸려 있다든지, 아니면은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든지, 아니면은 타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, 장소, 아마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사실 인간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본 모습 혹은 가짜 모습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, 겉모습과 본 모습 이거 이제 뭐 겉모습이야 중요하지 않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또 장소에 따라 변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지만, 우리의 본 모습, 이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.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그것은 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너의 무지를 알라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, 실제로 너의 본 모습을 알라 뭐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도대체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길래, 뭘 모르길래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까요? 아마 너의 본 모습을 알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?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모습, 본성에 대해서 그 시대마다 정의가 달랐고 시대마다 이해가 다르고, 지금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종교마다 또 다르고 또 각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. 만약 소크라테스가 오늘날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? 우리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? 설마 우리의 직업이나 성격이나 인간관계나 뭐 너의 출신 학교나 가족관계나 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테고,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본성, 그렇죠? 또 소크라테스는 우리의 본성에 맞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 우리의 본성이 과연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최근에는 과학적인 발견들에서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은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. 소크라테스 당시 소크라테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는지 편편하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대체로 그 시대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체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더군다나 이 우주가 이렇게 크리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천체망원경도 없고 우주망원경도 없었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. 또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45억 년이나 된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과 인문학적인 지혜를 합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?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본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최근의 생물학의 발견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,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은 환상이다. 그런 이야기를 생물학에서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모든 생명체는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이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바탕으로
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소크라테스한테 만약에 답을 한다면 첫째, 저에 대한 인식이나 세계에 대한 인식은 환상입니다.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뭐 그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또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. 그래서 저의 모든 사고와 감각은, 저의 사고와 감성은 모두 이 사회적인 동물로 진화해 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믿습니다.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답이 아닌가 싶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, 우리는 최근에는 그래도 의학이 발달해서 한 100년 살면은 길게 산다고 생각하지만, 이 지구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하루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우리 인간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0.0019초를 살다가는 존재입니다. 물론 그 정도 사는 사람도 드물죠. 게다가 그것마저도 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죠.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죠. 당장 오늘 오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른다는 겁니다.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, 제가 사실 여기에 오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2바퀴를 굴렀습니다.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.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어도 당연히 저 정도 사고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것을 아마 알고 살아라 라고 아마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답을 한다면 저는 우주적 존재입니다.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결국 우주의 137억 년의 역사, 지구 45억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.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우주의 먼지입니다.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.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소크라테스에게 답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철학적 토대가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은 다 우주에서 왔다고 하죠.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몸이 전체가 우주의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.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DNA 안에 있는 질소나 우리 피 속에 있는 철분, 우리 치아의 어떤 칼슘이라든지 그 몸의 구성 성분인 탄소, 이런 것들이 다 별의 먼지의 성분이라는 겁니다. 결국은 나는 우주가 만들었고 우주의 일부다,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우주에 아니면 지구에 그런 역사가 없었더라면 나라는 존재는 당연히 없겠죠. 결국은 이 45억 년 아니면 우주의 그 137억 년의 그 원인과 결과, 아니면 우연한 어떤 그런 그 조건,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기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이 제 할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분과 결혼하셨더라면 저의 이런 상태의 몸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. 만약에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가 만약에 결혼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면 저는 또 탄생하지 못했겠죠. 그러니까 저의 이 생명이라는 것은 가까이만 봐도,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생각해도 수만 세대가 죽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고 사랑하고 그 결과 생겨난 그런 기적 같은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 돈 좋아하는데 굳이 돈으로 따지면 이거 로또 중에 로또를 당첨됐다,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것만으로 해도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생물학에서 전자현미경이라는 그런 도구가 있으니까요. 이제 몸을 그 미시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몸은 세포가 한 4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. 그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 대충 그 정도 되는데,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한 150조 개에서 한 500조 정도의 그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종도 한 4,000종에서 한 10,000종에 이르는 종이.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 덩어리, 우리 세포수보다 많은 미생물의 덩어리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다, 걸어다니는 공생체다, 그렇게
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만약 그거를 제외하면은 과연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? 절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죠. 마치 공기를 차단하면 우리가 바로 죽듯이 만약에 이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죠, 바로. 그러니까 마치 이 미생물은 우리의 간이나 허파나 신장이나 이런 것과 동일한 겁니다. 그게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없고 허파가 없고 심장이 없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결국 미생물 없는 우리 존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. 미생물과 나는 곧 나입니다, 같이.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자아인식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또 이 진정한 또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나라는 것은 나의 환경과 분리된 개체가 아니다.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 얘기도 했지만 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나의 어떤 그런 음식에 대한 취향이나 어떤 내용들은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것을 먹게 되고 거기에 대한 취향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기후나 지리의 환경을 벗어나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런 것에 의해서 나의 아이덴티티의 일부가 만들어졌고 또 내 가족을 배제하고 이 사회와 국가를 배제하고 이 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. 나의 아이덴티티는 가족과 사회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함께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. 또 문화적인 환경은 역사니 이 대한민국의 역사, 그다음 대한민국의 가치, 전통 이런 것들이 저희 사고를 형성하고 있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나의 환경의 총합입니다. 그렇죠? 내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요소들, 식품들이나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, 몸과 사고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은 환경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. 그렇죠? 나의 사고방식도 나의 가족과 역사와 이런 가치들이 다 만들어낸. 그래서 스페인의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사람은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의 총합이다.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개인주의에 너무 심취돼서 개인주의가 너무 몸에 있고 익숙한 거라서 다 자기는 개별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.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는 정말 공기와 몇 분만 단절시키면 죽습니다.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자기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태아와 어머니는 한 몸이듯이 어머니를 배제한 태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인간은 자기 환경을 대립적인 관계에 놓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참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근데 사실은 많은 오늘날 이 지구상의 문제들이 어떤 개인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진정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나는 이 고정된 실체로 지속하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런 존재다. 어떻게 보면 존재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의 변해가는 현상이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칠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그런 구절을 썼습니다. 어릴 적 그 아이는 아직 있을까? 아니면 사라졌을까?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.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자아를 육체와 사고로 이루어진 그런 개체라고 생각하잖아요. 사실은 우리의 피부는 12일이면 다 바뀐다고 하죠. 그리고 간세포는 좀 길어서 한 2년이면 다 바뀌고, 그 다음에 우리 뼈세포는 한 12년이면 다 새 걸로 바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60평생을 살거나 100년을 살면은 피부 같은 것은 수십 번, 수백 번 바뀌고, 간도 수십 번 바뀌고, 뼈도 여러 번 바뀌는 거죠. 그랬을 때 과연 이 나의 죽음은 언제 시작되는가?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과연 이 자아라는 것이 이게 고정된 것인가?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불변하는 개체인가? 전혀 착각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신은 생명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이다. 그렇게 해서 심하게 얘기하면은 존재라고 할 것도 없이 하나의 현상이다. 지속되는 현상이다.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꿔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들어봤는데요. 나는 생명 공동체다. 그렇죠? 나는 나와 나의 환경의 총합이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
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이다. 뭐 그렇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. 그렇게 어떤 자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은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뀝니다. 따라서 이 지구의 문제나 우리 사회의 문제도 많이 바뀔 수가 있죠. 저는 어릴 때 조금 더 내성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자라오면서 주변에서 그보다는 좀 외향적인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해서 제 나름 이제 계속 그걸 이제 성격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, 또 어떤 그 습관이나 이런 것도 계속 노력을 하면 바꾸게 되죠. 물론 뭐 3살적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그 뉴런이 연결되면 이거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뇌신경학적으로. 하지만 인간은 충분히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눈치를 본다. 이건 뭐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동물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눈치라는 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모든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아주 그 쉽고도 아주 포괄적인 그런 용어인데요. 사회적인 동물로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눈치가 생겼고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했고,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문화를 만들고 그 복잡한 사회를 만들면서 문화적인 어떤 교육, 문화적인 어떤 메시지로 이제 계속 전달이 옵니다. 그래서 눈치를 못 보는 사람은 사실 이 사회에서는 뭐 교양이 없다, 뭐 이런 얘기까지. 눈치를 잘 보고 그 분위기에 잘 어울리게 살아가면 교양이 있다, 뭐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다,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눈치라는 것이 문화적인 코드로 바뀌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로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 문화에 따라서는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고 하는 강조하는 문화가 있고 눈치를 좀 덜 보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우리 동양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눈치를 많이 보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에 비해서는 서양 같은 경우는 눈치를 덜 본다, 개인주의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어쨌든 간에 그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. 장점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왕따 당하지 않게 해준다. 생존에 유리하게 해준다. 뭐 이런 장점이 있고, 단점은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는 게 좀 피곤하죠. 보통 우린 주관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. 주체성이 부족한 사람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렇게 이제 좀 자유롭고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좀 방해가 된다.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행이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. 그죠? 그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글쎄요,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는 남 유행을 너무 따라가면서 산다는 게 뭐 좀 피곤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말이죠. 끊임없이 남을 모방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. 끝이 없는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치 보기를 조금 좀 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뭐 그래서 좀 더 주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이 물질 만능 시대 모든 매스컴이나 SNS에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런 시대에 이 조금 눈치 덜 보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